네, 뭐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우리 장성단 이 엄청난 행사에 저도 일조를 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뭐 정규재 사장님한테 젊은 언론인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사실 정규재 사장님도 연세가 드실 만큼 드셨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금년에 7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예비역 장성분들하고 만나면 제가 아주 새파랗습니다. 제가 새파랗다는 기분을 가지고 오늘 제가 보는 이 안보 현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짧은 시간에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한 5장 만들었는데요. 우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가 앞에 총리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퍼펙트 스톰, 이 완벽 폭풍, 이 표현은 이제 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박기락 교수님이 사용하신 용어인데 이게 완벽 폭풍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폭풍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맞아야 됩니다. 뭐 저기압에 따뜻한 공기, 고기압에 찬 공기, 바닷물을 먹으면 습기 이런 것들이 마주쳐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文명이 바로 완벽 폭풍 상태다.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많은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이 붕괴 위기에 있고 안보가 붕괴 위기에 있고 경제가 붕괴 위기에 있고 동맹이 붕괴 위기에 있고 이게 이런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국 7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겪어본 그 어떤 위기보다 위기감이 크다라는 것이 제 같은 사람의 진단입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안보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우선 안보와 직결되는 것 중에서 국가 정체성 붕괴, 저거 정말 만약 저렇게 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원칙들이 다 부인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죠. 저것이 바로 헌법이 붕괴되고 있는 현상에서부터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헌법 4조, 5조, 60조, 66조 이런 조항들을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 4조에는 말이죠. 통일, 평화통일을 지향하되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고 맨 처음 나온 것이 헌법 개정안이라고 내놓은 것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삭제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절초풍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절초풍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5조. 헌법 5조에는요.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게 우리 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세력이 우리의 미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군사력을 줄이겠다고 축소지향적 국방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더 심각하게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군대의 손발을 묶는 이런 양보 조치를 취하는 이게 과연 헌법에 맞는 대한민국 군대가 헌법에 맞는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지금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헌법 60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 60조는요. 대한민국 국회가 안보나 재정에 국가 안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이나 외국과의 합의에서는 국회가 그 비준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한다.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남북한 군사합의 그다음에 평양선언 그냥 대통령이 비준해서 국무회의 거쳐서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헌법 60조에 되어 있는 사항을 지킨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저 같은 사람은 긴장을 해서 이거 봐라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리고 전철을 타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남북관계 발전법을 보면요, 그게 이제 남북관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남북 합의에 비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치면, 심의를 거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법도 3조에 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역시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헌법 66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성과 국토방위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저 NLL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NLL 준수라고 하는 데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오히려 앞으로 구체적인 경계선은 추후 군사 공동위를 통해서 협의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흘린 우리 장병들의 피는 다 뭐란 얘기입니까? 자고로 저는 군대 생활을 3년밖에 안 했지만 반평생을 국방안보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터득한 철학이 있습니다. 자고로 국토라고 하는 것은 단 1cm도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예? 1cm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국토입니다. 그 중국과 러시아가요, 과거 소련이 그렇게 형제국, 공산주의 형제국으로 사이가 좋을 때도 그 국토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민감했습니다. 그 우수리 강에 있는 조그마한 섬 하나를 놓고 섬을 뺏고 뺏기는 분쟁을 벌이면서 치고받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그 형제국가들끼리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장병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NLL 수호라는 얘기를 합의서에 한마디도 집어넣지 않고 그런 합의에 서명을 해가지고 오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밖에서도 그랬습니다. 역사교과서에서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이 부인되는 쪽으로 역사교과서가 이미 고쳐지고 있고 계속 고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전쟁 때 미군이 와서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은 격하하고 줄이는 쪽으로 역사교과서가 쓰여지고 있고, 제가 그 한미동맹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김태우 박사 당신은 친미 사대주의자 아니에요 이렇게 대들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나만큼 미국 사람하고 싸움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예? 제가 정책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 사람들하고 계속 싸웠던 사람이고 계속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국가 자존심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보다 내가 못하지 않다. 그런 제 같은 사람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미군이 와서 구축을 해주었고 한미동맹 때문에 그 이후에 경제성장 기적을 이루었다. 이거 부인해서는 안 된다. 역사다. 제가 이렇게 점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한번 국방 쪽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를 찍지 않은 사람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저희들은 그 얘기가 지켜지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다 허언이 되고 말았죠. 사실 국론분열, 이게 안보의 가장 쥐약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안보에 관해서는 모두가 다 단합해 있어야 되는데 이 국론분열, 그러니까 지금은 뭐 법정에 가면 좌익 유죄, 우익, 좌익 무죄, 우익 유죄. 예. 어떻게 해서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익 인사들만 잡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국론이 분열돼서 저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 이게 또 지금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제가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저것도 지키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 제가 최근에 신문 기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와 관련해서. 저는
제 박사학위 전공이 핵 문제이고요. 뭐 자랑스러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박사학위 따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핵 문제 가지고 글 쓴 것이 이제 1000편도 넘습니다. 잔잔한 글까지 치면 정말 핵 문제에 파묻혀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가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자유로 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 세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자기들 주장에 대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미국의 모든 핵 영향력을 다 먼저 제거를 해야 그때 우리가 비핵화를 생각해 보겠다.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인데 이 용어를 모든 합의서에 그대로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앞에 조선반도라는 얘기를 거두절미 빼버리고 북한도 비핵화할 용기가 확고하다. 이렇게 뒷얘기만 자꾸 하는데 이거 제대로 보셔야죠. 예. 두 번째, 중국이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방안에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중국과 북한의 가장 큰 전략 목표는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역외로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중국하고 북한하고 100% 일치하는 최대 전략 목표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방안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부분적으로나마 북한을 제재하는 흉내를 낸 이유는 전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예,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어려운 이유는 이제는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자상하게 배려해 줄 가능성이 자꾸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북한 비핵화를 물으면 이것은 호수 속의 달과 같다. Moon in the lake. 아무리 잡아도 잡힐 듯 아무리 따라가도 잡히지 않는 호수 속의 달과 같은 것이 지금 북한 비핵화다.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음.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한미동맹 위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한미동맹도 완벽폭풍 앞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삼각 파도를 맞고 있는 거죠. 세계의 파도를 맞고 있는 겁니다. 북한 파도, 한국 파도, 미국 파도, 이 세 파도가 한미동맹을 지금 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 파도라는 것은 바로 북한이 계산된 광기 게임입니다. 계산된 광기 게임. 이게 들어보신 용어가 아닐 겁니다. 이걸 언론에서는 벼랑끝 전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서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자 하는 목표인 겁니다.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미국 요인, 미국 파도는 트럼프 파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장 돈이 되고 미국에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데 가서 희생하고 피 흘리고 돈 흘리고 하지 않겠다. 소위 미국 우선주의, 경제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주의적 동맹 접근, 이것 때문에 휘청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한국 요인입니다. 동맹공조보다 민족공조를 더 앞세우고 한미동맹보다 중국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이런 기조를 계속하면서 탈미, 통북, 반일 이런 기조를 계속하는데 미국 정부와 국민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발 이 기조를 고집하지 말고 미국과는 연대를 하고 중국은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선도를 해야 되고 중국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일본과 러시아는 이용하는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이 얘기는 결코 지금까지 경청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과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많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해서 동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 대수장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제가 여기에 직시하는 저런 얘기들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목적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겁니다. 저걸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문제, 역사 문제 이런 문제에 다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보 국방 강화에 직접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군 후배들에게 격려도 해야 되고 채찍질도 가해야 되고 헌법 5조에 어긋나는 명령은 듣지 말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반헌법적 정치인들의 명령에 대해서는 듣지 말라고 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한군이 너희들의 주적이라는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동맹 유지 발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동맹을 다시 되돌려 놓는 일에 정부가 하지 않으면 예비역 장성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남북관계를 선도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상한 프레임 전쟁, 담론 전쟁에서 좌파들이 승리한 결과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하고 전쟁과 대결을 원하는 사람인 양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보다 더 심한 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우파가 전쟁을 원하고 북한하고 대결을 원합니까? 저도 남북 상생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하고 대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하고 협상하고 화해협력하더라도 안보를 토대로 하라. 우리의 확고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라. 그래야 우위에서 우리가 북한을 선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론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예비역 장성들이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정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